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 대표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도 대표님을 모신 거는 저희 지금 이제 여기 썸네일 제목처럼 신속을 목사가 지금 위독하십니다. 그래서 신석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까지 저하고는 그 사모님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통화를 해와서 이 부분을 방송을 하느냐 마느냐 어제까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목사님이시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제가 방송사 PD 시절에 같은 코미디언이시고 뭐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 집안 문제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신 분이고 이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목사님이시니까 이걸 보시는 기독교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특히 나라 위해서 앞에 나서신 분들 신석원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드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게 됐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깜깜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조금 이따 여러분들 다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젊은 시절에 학생운동을 해오셨고 지금 통일부 장관 하시는 분하고 같이 전대협 운동을 해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향하셔서 우파 활동을 하시면서 피랍탈북인권 대표를 하신 분이 자 그러면 지금 운동권들의 어떤 그 행동이랄까 뭐 여기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 테러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뭐 저희들이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위해서 도희윤 대표님을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아침에 오늘 조금 전에 이 신속월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고수남 사모께서 저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 사모님도 지금 폐질환 때문에 보건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얘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우선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신 목사님이 좀 전에 제가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신 목사님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관계자인데요. 예. 전화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사원사업체를 끼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한테 얘기한 거에서 별 차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무슨 주사를 맞고 있는데 무슨 주사? 주사를 거진 다 맞았는데 예. 그 차도가 없대요. 예. 따르면서 예. 좀 더 두고 봐가지고 예. 또 이상이 있으면은 전화하겠노라. 그러면서 예. 혹시라도 조금 더 이상이 있으면 이거 미국에 있는 애들을 오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예. 그것만 얘기했어. 예. 그 사모님은 그러면 그 무슨 주사를 맞는다고 그래요? 네? 무슨 주사를 맞는다고 그래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 얘기만 하고 지금 거기는 그쪽 사모님이 전화를 그쪽에다 주치의한테 할 수는 없어요? 그쪽에서 온 거예요. 아니, 사모님은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이 그쪽에서 지금 주사를 맞는데 차도가 없다.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조금만 더, 좀 상태가 좀 악화되면은 미국에 있는 자제분들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네네. 오늘이 그러니까, 27일이니까, 8월 27일이니까 벌써 23일 날 그쪽 중환자실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걱정이 많이 되고
저희도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오후에 방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게 그 과정을 쭉 적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과정을 다 알리고 그 다음에 기도 부탁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방법도 없고 지금 자제분들도 병간호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사모님 갑갑하시는 사모님은 중환자실에서 보험병원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일반 입원실로 나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신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나가서 여기서 저기 목욕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월요일 날 예. 새 방으로 가라고. 아, 월요일 날 저기 가라고. 근데 지금 상태는 그 조금 더 계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요? 예. 저는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병원에서 가라 그 중환자실에서 좀 나가라고 그러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뭐 방이 남아 돌아가는데요. 뭐.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그 신 목사님 뭐 다른 말씀 없으시고 지금 뭐 위태롭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거 아니고 근데 폐렴이래요. 폐렴. 네. 아, 폐렴으로 그 갔구나. 아이고. 근데 폐렴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폐렴이면은 제가 그 먹었던 그 저기 진통제 예. 그거 먹으면 폐렴은 금세 잡는다 그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좀 위험해서 그렇지. 일단은 뭐 잡아놓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아, 폐렴을 알면서 그 폐렴 조치를 자기는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지금 주치의가 계속 사모님한테 전화 주시는 그 주치의입니까? 그 제일 처음에 걸은 사람은 여자분이에요. 자기가 주치의라면서. 예, 예. 근데 오늘은 남자분이 걸었어요. 아, 오늘 남자분이요. 참, 지금, 어디 가볼 수도 없고, 상황을 우리가 파악도 할 수도 없고, 네. 또 사모님도 거의 뭐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할 수도 없고, 네. 아, 하나님, 기도밖에 없네요. 예. 그 신목사님이 원래 강단이 있으시니까 잘 견디시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좀 잘 부탁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멘. 예, 예. 예. 사모님도 일단 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사모님도 좀 진정하십시오. 신목사님 잘 견디실 겁니다. 네, 아멘. 그리고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신목사님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나라 구하는데 앞장서신 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아마. 아멘. 예. 아, 예. 사모님, 힘내십시오, 사모님도. 예. 아유, 눈물 나네, 이거 참. 힘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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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아까 뭐 개인적인 얘기도 했지만. 하여튼, 제가 이 8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신서울 목사님 그 양성 확진서부터 그 다음에 입원 과정까지를 간단히 우선 도 대표님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신서울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그 입원하는 과정은 지금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답니다. 그리고 폐렴 증세로 뭐 변이가 됐다고 그러나요? 전환이 됐다고 그러는데, 자, 8월 16일 일요일입니다. 6시, 그 다음에 그날 11시 30분경, 그 다음에 오후 5시 30분경 세 차례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 전날인 8월 15일 강화문에 다녀서 몸이 약간 좋지 않아서 16일 날 아침 일찍 보험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 예정이다. 그래서 그날
11시 예배도 집도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11시 30분에 어디 있냐고 저한테 이제 전화로 이렇게 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뭐 전 다른 교회인데 가끔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봅니다. 근데, 신 목사님이 아마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시내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11시 좀 넘어서 오니까 신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은 대단히 그게 그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주일 예배를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못 드렸다가 대단히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혼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저 한번 불러서 뭐 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인데 저는 마침 시내에 있어가지고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이제 나중에 하시는데 보훈병원 응급실에서 강화문 갔다 왔다 하니까 강동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라 했다. 그 보훈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런 후에 5시 30분경에 어떻게 되셨냐고 제가 전화로 여쭤보니까 그때 마침 강동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좀 이따 다시 통화를 하니까 양성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에 입원 지시를 받았답니다. 일부 어제 나간 유튜브에서 삼성의료원으로 얘기했는데 서울의료원이었고 제가 그 이후에도 계속 서울의료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유튜브 나간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한 삼성의료원은 아니고 지금도 서울의료원에 계십니다. 서울의료원에 입원 지시를 받아서 8월 17일 월요일이죠.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는데 그 16일날 저녁에인지 17일날 아침에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부 전화를 하니까 상황 좋다. 아주 뭐 괜찮다. 그렇게 본인은 괜찮다. 18, 19일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20일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전화를 하니까 오전에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나 좀 궁금해서 오후에 전화를 했는데 오후에 전화 통화가 되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전에 주사를 맞았는데 어지러워서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링겔 꽂았던 게 이게 이렇게 찔러 가지고 피가 많이 났다. 근데 지금 안정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월 21일 날 그때 이제 지금 아까 저희랑 통한 신소월 목사님 사모님이신 고수남 사모께서 지금 보훈병원의 중환자실에 요번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폐질환으로 계속 장기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통화 중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자제분이 2분 계시는데 다 미국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때서야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어떠냐고 이제 본인도 답답하니까 어디서 얘기는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상태냐고 묻는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못 드는 것도 참 불찰이죠. 그런 후에 또 신소월 목사님 친구분이신 큰 신림로에서 병원하고 계시는 이사장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월요일쯤 본인이 거기를 가보겠다. 서울의료원을. 이분도 이제 병원 이사장님이시니까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은 제가 지방 잠깐 가느라고 지금 연락을 못 했는데 23일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12시 좀 넘어서 고수남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왔고 신 목사님 주치의한테서 아까 말씀하신 인터뷰에서 하신 여자 의사분이 전화 와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긴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라.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일요일 날. 그래서 한 이틀 만에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월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신 목사님 친구분이신 신림동의 큰 병원 원장님이
주치의와 통화를 했는데 가보진 못했나 봐요. 그럼 못 들어가나 봐요, 보니까. 주치의와 통화했는데 이분도 아마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뭐, 우린 당연히 못 들어가지만 통화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신 목사님하고 오랜 교분을 가지신 분이니까 자기가 얘기하기는 너무 그 감정이 북받쳐서 못하니까 미국에 있는 자제분들께 연락해서 들어오라는 그 연락을 고순남 사모님께 얘기해서 그 전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고순남 사모님한테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지켜보고 있는데 수요일 날 고순남 사모님과 통화했는데 어제죠. 통화했는데 특별한 연락은 없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제분들이 귀국을 해도 우리나라는 2주간 격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는 걸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까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고순남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좀 위독한 상태인데 조금만 더 저거 하면 다시 전화를 드리는데 자제분들한테 그 연락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폐렴 증세가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금 안 좋은 상태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석월 목사님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위급 상태다. 뭐 이런 상황에 전개가 된 걸 일지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도 대표님, 예. 참 우리 이거 보신 그 목사님이니까 같이 동력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석월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얼마나 많이 그동안 그 아스팔트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피와 땀을 흘리시고 그러셨는데 같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도 대표님, 참 저도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방송을 해야 되냐 해가지고 사실 그랬는데 예.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실 이렇습니다. 여기 같이 이렇게 나라 위해서 걱정하시고 예. 하시는 그 강화문에 그 다음에 덕수궁 앞에 조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렸어요. 근데 뭐 알려줘서 고맙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같이 그 서울의료원 앞에 가서 좀 걱정이라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액션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로서는 혼자 뭐 제가 뭐 그런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직 방송밖에 못하는데 병원에 직접 이렇게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빨리 일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또 그분들도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이래서 그렇죠.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원체 단단하신 분이니까 제가 더 젊었을 때부터 봐도 분명히 살아나오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도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전엔 사실은 우리도 정보가 없으니까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나치 친위대 SS 그때 뭐 하인리 히물러 그때서부터 이 공산주의 어떤 그 행동낭령이랄까 이런 게 보면은 상대가 해유가 안 되면 제거하라는 게 그게 하나의 그 뭐 전체주의나 아니면 공산주의나 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조직 활동의 하나의 방향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 이런데 뭐 이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도 이게 뭐 밀폐돼 있으니까 우리가 접근을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그때 주사를 맞으시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넘어지셨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충격이지 않았나. 그게 또 어떤 병이 있으셨으면은 그걸 또 악화시키는 그런 차원이지 않았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늘 염려하고 있는 뭐 병원 테러라든지 바이러스 테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구심은 저희들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라는 걸 볼 때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요. 다만 이제 나치와 공산주의는 다르죠. 이것을 통칭해서 이제 전체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세력들 나치도 사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총통이 되고 또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또 전쟁을 지속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권력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전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공산주의도 전체주의는 아니죠. 공산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은 자본주의 이렇게 표현되고 공산주의 대비되는 말이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이제 대비되는 그런 표현인데 공산주의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결국 어디로 빠지냐면 전체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 전체주의에서는 결국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에서 거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체가 하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바로 이런 탄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을 탄압했다든지 기타 자기 국민들을 정말 사지로 다 몰아넣는 그게 바로 총체적인 전체주의의 말로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합법성을 가장해서 이런 전체주의적 성향을 계속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죠.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 보면은 거의 뭐 전체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나 우려스러운데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지금의 어떤 코로나 이런 테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고요. 또 이 부분 또한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세력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때가 됐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반드시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저는 특히 또 북한 인권운동을 쭉 해오면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우리 선교사라든지 목사님들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고 그 목숨 잃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사인이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뭐 얼마 몇 년 안 됐죠. 아마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창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중국 단동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고 젊으신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만나고 있던 이제 탈북자는 아닌데 아무래도 북한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북한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와 단동의 인근의 어느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만나고 그 친구가 건네줬던 음료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자기 숙소로 쉘터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바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으시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거든요. 그 뒤로 바로 절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이분의 사인을 추적하고 확인을 해보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만은 결국 뭐 중국이 시신도 내놓지 않고 그래서 어떤 독극물이나 어떤 약물에 의해서 자기들은 그냥 심장마비 사인이라고만 밝혔는데 나중에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 자리에 동승했던 사람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써부터 가슴에 이 피멍처럼 먹은 같은 게 독극물에 중독이 되면 그렇답니다. 그게 벌써 올라오고 있었고 거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는 뭐 거의 절명 상태였고 이런 거죠. 명백한 그것은 이제 약물 테러가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뭐 저희들은 명백하게 북한 소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방조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차원인데 원인은 모든 게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에 빠진 사건이 돼버린 거죠. 또 최근에 바로 며칠 전이죠. 러시아의 푸틴의 정적, 야당 지도자가 공항에서 건넨 물 한 잔을 마시고 또 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럼 명백히 약물 테러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공산 전체주의 이 세력들, 권력을 유지해 나가려는 악랄한 세력들에서는 나타나는 겁니다. 김정남도 바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바로 VX 테러로 절명했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도 뭐 저건 없지만 저희 유튜브 상에서는 저희도 한번 건국대학교 의대 교수님이 리얼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조회수 많았던 박원순 그 전 서울시장의 죽음도 석연치는 않다.
석연치는 않다. 뭐 이런 부분이 저는 박원순 시장, 뭐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다 또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이라면은 다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소중한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알고 혹시 뭐 대표님 이게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였고 어떤 방식으로 자살을 했고 모릅니다. 또 어떻게 옮겨졌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인을 규명했고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저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건 퀘션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의문이다. 그리고 뭐 바로 박원순 시장이 산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기 몇십 분 전에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뒷짐을 지고 걸어 나오는 모습에서 자기가 모셨던 보스가 곧 뭔가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주 태연스럽게 나와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다 CCTV에 찍혀 있는 건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이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그걸 굳이 우리가 지금 와서 꺼지면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예. 이 신석원 목사님이 저 같은 경우에 정말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고 4일 동안 통화를 해서 괜찮다 그러고 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존경하는 분이니까 또 제가 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좀 있다가 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 같다 했더니 갑자기 뭐 주사를 맞았는데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지러워서 이게 그냥 쓰러졌다 화장실 가다 그래서 이게 민겔이 완전히 뭐 이렇게 찢어질 정도면은 굉장히 의식이 이렇게 넘어가는 상태에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큰 원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링겔에 주사를 맞으신 분을 혼자 화장실을 가게 한다. 저는 그거는 조금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럼 뭐 간호사가 옆에 따른다든지. 제가 잠깐 듣기는 혼자 제가 뭐 이건 그때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고 정확히 않지만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지금 기억을 해내면은 화장실을 가는데 나도 모르게 쓰러졌다. 그런데 나중에 깨보니까 피가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전화를 끄고 전화 안 받고 있었고 지금은 안정을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아마 그때는 그 사모님도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 그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연락을 또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금요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거를 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친구 병원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병원 이사장님도 저한테 다시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다시 이렇게 그러다가 일요일날 갑자기 그래서 저도 별거 아니겠지 하고 대표님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더 악화가 돼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 과정은 뭐 CCTV를 통해서든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이 바이러스에는 굉장히 지금 취약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방금 아주 중요한 주사를 맞았던 상황인데 주사를 맞으면 젊은 저희들도 운전 같은 거를 한두 시간은 못하게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이분을 혼자 화장실이나 어쨌든 이동하게 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가족적 차원에서도 가족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거는 그 의료 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이번이 단순한 실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병원에서는 한 채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의료 시스템인데 그 부분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홍 대표님 차원에서도 그거는 좀 취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도 취재가 지금 접근이 안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 해도 접근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건 요걸 기록을 남겨놨다가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모사를 회복하고 나오시면은 같이 한번 파악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우리 앞으로 이제 그 부분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저는 뭐 분명히 다시 회복해서 나오시리라고 원체 강하신 분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믿고 기도합니다만 이 저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중환자실을 옮길 때는 좀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중환실을 옮겼다 그냥 통보만 해주고 이런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아마 그 시스템 상에 뭐가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제대로 병원 차원에서는 제대로 뭔가를 매뉴얼에 따라 하려고 하는데 보호자가 바로 옆에 없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급히 이제 그렇게 옮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명백하게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중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저희 아버님이 어떤 경우를 당하셨을 때도 제가 한 9번 이상의 서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럴 때 서명해달라. 저럴 때 서명해달라. 이것은 전부 다 사고를 대비해서 자기들이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만은 하나의 좋은 저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다 따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중환자실로 갔다 뭐 어디 됐다는 것은 그 가족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도 지금 서울의료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립병원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의 도립병원 개념이죠. 근데 그런 데서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로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지금 급한 거는 신석월 목사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앞에 그 사모님의 육성을 통해서 지금 진행 과정도 얘기했고 또 그다음에 제가 그 일지로 그 신석월 목사님의 그 발견서부터 진단서부터 그다음에 지금 그 서울의료원 중환자실에 가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연락을 받은 그 상황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또 목회하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성도님들, 또 그다음에 같이 그 나라 위에 걱정하고 아스팔트에 나섰던 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도 대표님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그다음에 부가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 대표님 그 옛날에 학생운동하고 뭐 부끄러운 일들인데 학생운동 뭐 지금 우리가 쟁쟁하게 얘기들은 그 무슨 뭐 이인영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런 분 그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임종석 그렇죠. 뭐 이런 분하고 전대협 활동을 같이 하시고 그래서 또 인생이 또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다 갈라진 그런 분이니까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감사합니다. 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